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바로 보복, 보상, 그리고 협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배신하지 않고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살다 보면 솔직히 남을 살짝 속여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살아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한번 해봐야 해요. 뭐냐면 상대방을 딱 한 번만 보고 다시는 안 볼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1회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정말 딱 한 판 하고 끝나는 게임인 거죠.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갔을 때 길에서 만난 상인이라든지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요.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1회 게임 상황에 처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눈앞의 이익이 제일 중요해지겠죠? 내가 이 사람을 속여도 나중에 보복당할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배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단순한 게임에 딱 하나의 규칙만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래라는 변수. 이걸 집어넣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게 바로 반복 게임의 세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김영세 교수님 책 8장에 나오는 반복 게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복 게임은 말 그대로 같은 상대와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골 가게 사장님하고의 관계 이런 작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들끼리의 무역 협상, 대기업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환경 협약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반복 게임인 셈이죠.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1회 게임은 지금 당장이 전부예요. 미래는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 반복 게임을 보세요. 미래에 받을 보상까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진짜 멋진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미래의 그림자가 오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와, 표현이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미래가 그림자처럼 현재에 어른거린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반복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재의 보수뿐만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보수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장 한 푼 더 버는 것보다 앞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더 큰 이익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그 미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배신 대신 협조를 이끌어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사용됩니다. 바로 보복과 보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복이라는 아주 무서운 채찍입니다. 네가 오늘 날 배신해? 그럼 다음 판에 각오해.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무역협정을 슬쩍 어기면 상대 나라가 바로 보복 관세 때려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딱 한 번 배신했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공포. 바로 이 공포가 배신의 유혹을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채찍만 있느냐? 아니죠. 보상이라는 아주 달콤한 당근도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랑 협조하면 나도 앞으로 계속 너랑 같이 갈게. 우리 같이 이익 보자. 이거죠. 오늘의 협조가 미래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이 기대감. 이게 바로 우리가 협조를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왜 딱 한 번만 하는 게임에서는 불가능했던 협조가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가능해지는 걸까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채찍과 보상에 대한 기대, 이 당근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결국엔 협조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협조해야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쳐봐요. 한 회사가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아, 우리만 몰래 가격 확 내려서 손님 싹 끌어모을까?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러면 저쪽 회사도 가만 안 있겠지? 걔네도 바로 가격 내릴 거고 그럼 결국엔 둘 다 피보는 치킨 게임 시작이야. 이게 바로 미래의 보복을 계산하는 거죠. 반면에 둘 다 지금 가격을 잘 유지하면 앞으로도 쭉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미래 보상도 생각하는 거고요. 결국 협조는요,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게 더 이득이니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미래에 얻을 이익이 지금 당장 배신해서 얻을 이익보다 더 커지는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협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래가 없는 1회 게임에서는 배신이 왕입니다. 이기적인 게 합리적이에요. 둘째, 하지만 미래가 있는 반복 게임에서는 협조의 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셋째, 그 협조는 뭘로 유지된다? 바로 보복이라는 채찍과 보상이라는 당근으로 유지된다는 것.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 맺는 그 끈끈한 신뢰라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그 신뢰의 본질은 우리 사이의 이 게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